이 불법 거래는 정말 영화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추적 장치를 끈 유령산단이 이란산 원유를 싣고 나와요. 그리고 공해상에서 다른 배에 몰래 옮겨 싣고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나 오만산으로 세탁합니다. 중국과 이란, 이 두 나라를 두고 흔히 전제정치축의 핵심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 관계가 정말 그렇게 끈끈한 동맹일까요? 오늘 원자료를 바탕으로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전제정치축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이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기존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말이죠. 이 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국과 이란, 딱 이 두 나라의 관계만 깊이 들여다봐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자료가 바로 그 속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선언했어요. 아주 거창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란 문제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중국은 늘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자제해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에는 절대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짚어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들의 파트너십은 무슨 운명 공동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게 계산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균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의 불균형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이란 입장에선 각종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생명줄이 중국에 달려 있어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이란은 뭘까요? 미국의 신경을 중동에 묶어두는 아주 유용한 장기말 같은 존재입니다. 공식적인 군사동맹 같은 위험 부담은 절대 지지 않으면서 전략적 이득은 확실히 챙기는 거죠. 보세요. 중국은 이란을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같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 무대에 계속 끌어들입니다. 이란에게는 이게 일종의 외교적 방패막이가 되어주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막아주니까요. 동시에 중국은 이런 기구들을 통해 서방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는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인 군사 동맹은 피한다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어떤 공개적인 조약 문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아주 은밀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죠. 이게 뭐냐면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고 군용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경계에 있는 기술들을 뒤로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드론입니다. 이란이나 후티 반군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사용하는 드론을 뜯어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많은 핵심 부품들이 중국산입니다. 각종 센서나 반도체 같은 것들 말이죠.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중국이 이 물질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지원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의 군용 신호에 이란군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란이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거리 미사일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전략적 카드죠. 하지만 이런 군사 기술 지원은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군사 활동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막대한 자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중국이 제공하는 거대한 그림자 경제, 즉 장부에 잡히지 않는 경제적 생명줄에서 나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몰래 거래된 이란산 석유가 중국으로 팔려나간 액수만 한 해에 3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란 정부 전체 예산의 무려 45%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정권을 유지하고 군사활동을 벌이는 핵심적인 자금줄, 생명줄인 셈입니다. 이 불법 거래는 정말 영화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추적 장치를 끈 유령산단이 이란산 원유를 싣고 나와요. 그리고 공해상에서 다른 배에 몰래 옮겨 싣고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나 오만산으로 세탁합니다. 이 가짜 원유는 국제 금융 제재망에서 벗어나 있는 중국의 소규모 차주전자 정유소로 팔려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돈은 홍콩에 있는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거치면서 깨끗하게 세탁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들은 결국 이 관계에 아주 명확한 레드라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지원은 하되 동맹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중국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줄타기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평소에는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 같은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중동의 긴장이 고조돼서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조금이라도 위협받을 것 같으면 어땠나요? 곧바로 거리를 두면서 자국 이익부터 챙깁니다. 항상 국익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과연 이 전제정치 축이라는 게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원자료가 보여주는 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강설처럼 단단한 동맹관계가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이란을 지원해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나 위험보다 클 때까지만 유지되는 아주 느슨하고 조건적인 파트너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견고한 축이라기보다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편의에 따른 관계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하겠네요.